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G7 과정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세상을 다스리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부터는 14장 IQ 재능 개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14-1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성품 5가지 중에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유일성 안에 있는 3가지의 내용 중에 우리가 존귀함, 다양성, 재능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인간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재능은 3종류죠. IQ, 지적 재능, 그 다음에 EQ, 감성 재능, 그 다음에 SQ, 영성 재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IQ 재능 개발에 관해서 쭉 말씀을 나눠왔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순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15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요. 14장에서 이제 IQ 재능 개발의 주의사항, IQ를 지적 재능을 개발해 갈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IQ, 지적 재능을 개발해 나가다 보면은 실패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 기술이든 학문이든 뭐 창의적인 개발이든 무엇이든 간에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라는 과정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는 분들도 자녀들이 뭘 하다가 실패하거나 그러면 막 무섭게 책망할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좋고, 본인들도 역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실패를 끝났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과정을 거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재능 개발을 진행하면서 실패를 거치지 않을 수가 없죠. 실패의 과정이 없는 재능 개발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재능 개발을 이루어 갈 때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수, 실패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 스스로도 자신을 실패자로 학대해서는 안 되며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비판하거나 책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과정임을 알고 오히려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실패 그러면은 누구를 떠올리게 됩니까? 바로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죠. 이 사람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이 연구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실패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죠. 실패하면 에디슨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다. 전기를 발명해 인류에게 빛과 편리함을 제공한 발명왕 에디슨은 알고 보면 위인들 가운데 가장 많은 실패를 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에디슨은 1년 넘게 하루에 4시간의 잠을 자면서 1만 번의 실험 끝에 전기를 발명하는데 성공합니다. 축전지를 발명할 때는 무려 5만 번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결국에는 성공을 한 거죠. 에디슨은 초등학교 때부터 전응아로 취급받고 퇴학을 당할 정도로 학교 생활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는 수없이 도전과 실패를 거듭했지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과 목표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거 안 되네. 그 방법을 가지고 해보니까 이거 안 되네. 힘드네.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되는 방법은 뭘까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힘드네. 그러면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하다가 잘 안 되거나 또 이 방법을 가지고 해봤는데 잘 안 되거나 그러면은 이제 이게 안 되는구나. 끝나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되는 방법은 뭘까? 어떤 방법이 또 시도해볼까? 이걸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에디슨은 그런 부분에서 아주 대단한 이제 사람이죠. 특히 이 사람은 신앙이 돈독했기 때문에 학교나 세상에 가르쳐주지 않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믿고 스스로 이해하면서 우리가 사는 우주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신비가 숨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는 이런 비밀스러운 원리들을 밝혀낼 때마다 겸손하게도 이미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자연의 질서이자 규칙을 발견한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전등, 축음기, 전화, 타자기, 전차, 영상기 등 3,400종이나 되는 엄청난 발명을 했다고 합니다. 특허만 1,000종 이상을 받았다고 하니까요. 82세로 죽는 그날까지 오직 발명만을 위하여 인생을 땀으로 바친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약 10일꼴로 새로운 발명품을 내놓은 셈이니 그의 영광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피나는 노력은 정말 대단한 거죠. 그가 일생 동안 실험을 거듭하면서 실패한 횟수가 무려 11만 번이나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숫자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 이외에도 실패와 관계된 이야기들이, 명언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 혼다 소이치로라는 사람은 내가 한 일 중에서 정말로 성공한 것은 전체 1%에 지나지 않는다. 99%는 실패의 연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사람, 당신의 실패는 가장 빛나는 성공의 토대임을 명심하라. 필요하다면 슬퍼해도 좋다. 다만 절망해서는 안 된다. 또 성공은 성공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 성공은 실패와 좌절, 때로는 커다란 불행 위에서 자리를 잡는다. 그리고 성공이란 이러한 요소들이 서로 돌고 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또 사무엘 베게트라는 사람은 그래도 한다. 또 실패한다. 상관없이 또 한다. 다시 실패한다. 좀 더 나은 실패를 한다. 자, 케네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겨울이 되어야 어떤 나무가 정말 푸른지 알 수 있듯이 역경이 몰아칠 때 한 개인 혹은 한 국가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알 수 있다. 실패가 두려워 새로운 일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인생의 가장 서글픈 3단계를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해야 하는데. 그리고 끝나버리는 사람이죠. 역경은 쓸쓸한 인간과 동물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비 오고 추운 계절과 같다. 하지만 이런 계절이 지나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며 장미와 석류를 볼 수가 있다. 실패는 좋은 것이다. 그것은 삶의 자양분이다. 내가 선수들을 지도하기 위해 익힌 것들은 실수를 통해서 배운 것이다. 우리나라를 축구 4강에 올려놓은 거스 히딩크의 이야기입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18번 도전하여 1861년에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죠. 라이트 형제는 805번 도전하여 1903년에 비행에 성공하죠. 자, 우리나라의 차사순 할머니라는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요. 70세 가까운 나이에 960번이나 도전한 끝에 마침내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따내 959전 960기의 신화를 쓴 주인공이죠. 2005년 4월부터 면허증을 따기 위해 도전에 나선 차 할머니는 필기시험에 949번이나 떨어진 것을 포함해 960번의 도전 끝에 2010년 5월에야 운전면허증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창업에 실패할 때 실패의 경험을 가진 벤처에 주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자, 실패라는 것. 저도 세상을 살아오면서 실패의 경험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이라는 건 뭐냐? 인생은 실패를 먹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를 했죠. 그러면 내 인생에서 성공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예수 믿는 것뿐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전을 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이 딱 떠오르면 일단 도전을 합니다. 뭐 준비가 다 돼야 도전하는 게 아니고 일단 도전을 해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시행착오가 참 많죠. 그러다 보면은 어디에서 시행착오가 생기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그래도 작게라도 내가 가야 될 길에서 뭔가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실패를 반복해서 먹고 사는 게 그 인생입니다. 예수 믿는 것만 성공한 거죠. 그러나 이런 실패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장해 간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를 발견할 수 있고 어떤 목표를 이루어낼 수가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IQ, 지적 재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실패는 반드시 있어야 될 과정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아이들이 뭘 하다가 실패하거든 야단치는 대신에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뭐야? 뭘 배우니?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